쌍꺼풀 수술을 하신 것보다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경우가 단기간 안에 자연스러운 얼굴 이마 거상으로 이마 주름도 줄여드리면서 눈도 시원하게 뜨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줄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마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마 거상 수술이 뭔지도 아시고 어떤 수술인지도 아시고 그런데 너무 큰 수술 아닌가요? 겁나서 그건 못하겠어요? 비용이 높아서 못하겠어요? 제가 이마 거상 정확하게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마 거상이 어떤 때 좋다? 1, 2, 3 중에 첫 번째, 이마 주름이 많으시면서 눈두기가 무거우신 분들, 그리고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으신 분들, 이마 거상으로 이마 주름도 줄여드리면서 눈도 시원하게 뜨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눈두덩이가 불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눈두덩이가 단순히 불룩한 게 아니라 피부도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 있으세요. 눈두덩이가 불룩한 느낌이 심하시면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거기다가 눈꺼풀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이나 눈썹 및 거상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불룩해지시기가 쉬워요. 왜냐? 눈썹을 안 써도 되니까 눈썹이 뚝 떨어지면서 이런 느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마 거상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꼭 이마 거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콧잔등 주름, 수평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 수평 주름은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간 주름이 신경이 쓰이신다 그러시면 이마 거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마 주름이 신경이 쓰이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신다거나 눈썹 및 거상을 하신다 그러면 눈썹이 떨어지면서 콧잔등 주름이 더 심해지게 돼요. 나는 좋아지려고 수술했는데 더 나빠졌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이마 거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마 거상 정말 그렇게 크고 무섭고 힘든 수술인가? 쌍꺼풀 수술이라고 했을 때요, 쌍꺼풀 수술은 피부와 근육과 지방 모든 층을 다 건드리게 돼요. 거기다가 눈이라는 구조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구조예요. 흉살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건드리게 됐을 때는 부위의 넓이는 좁지만 안쪽에 흉살도 많이 생기고 자연스러워지는데 오래 걸리세요. 반면에 이마 거상술은요, 머리카락 쪽에 흉터가 있고 그쪽에 1cm씩 5군데를 째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평면이 하나예요. 골막 위치라고 해서요, 골막과 뼈 이 사이를 가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면이 하나라서 제대로만 열고 들어가면 피도 별로 안 나요. 피가 많이 나면 어디서 나냐면요, 두피, 절개선에서 나지 속에서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머리뼈에 구멍을 내서 고정을 한다고요?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여기에 고정하는 소재의 지지 부위에 해당하는 높이는 겨우 3mm예요. 이 3mm 아무리 뚫어도요, 우리 두개골은 두꺼운 뼈와 스폰지뼈라고 해서 숭숭한 뼈, 그리고 다시 밑에 두꺼운 뼈가 있는데 이 스폰지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두개골의 세 층 중에서 한 층도 다 뚫지 않아요. 굉장히 얕게 뚫고 사이즈도 작습니다. 그리고 엔도타인이란 구조물은요, 성분으로 따져봤을 때 얼굴뼈나 두개골에 골절이 생겼을 때 금속판이 아닌 녹는판으로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재료와 흡사해요. 한마디로 문제가 없고 얘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뼈가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구멍을 뚫는다고 걱정을 하실 건 없으세요. 굉장히 작고 얕은 구멍인데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원래 본인의 뼈가 재생되어서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부기도 크겠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맞아요. 하지만 큰 부기고 한 평면에 국한된 부기다 보니까 이 부기가 조금 더 빨리 빠지고 뭉쳐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지세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신 것보다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른 단기간 안에 자연스러운 얼굴이 되십니다. 그러면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 내시경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내시경 기계는 아무래도 그 기계만으로도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모든 병원에서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넓은 부분을 박리,
즉 평면을 열어주려고 할 때 어디에 혈관이 있는지 신경이 있는지 알지만 개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면서 피하면서 지혈을 하면서 벌려줘야 될 부분은 충분하게 벌려주면서 가야 되는데 내시경이 없거나 내시경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회복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수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시경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고 내시경이라는 거는 숙련도가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구비해 놓았고 이 기구를 많이 사용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다면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4, 50분 내에 끝날 수 있는 좋은 수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요, 탈모예요. 머리가 후두둑 빠집니다. 이 머리 왜 빠지냐고요? 젊은 여자분들 생각해보면 돼요.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세게 쫌매고 다니는 여학생일수록 머리가 많이 빠져요. 어머님 따님 키우시고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마 거상도 얘를 당겨서 고정하는 거다 보니까 모근이 당겨지면서 그만큼 탈모가 생겨요. 일시적입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2달에서 길면 3달이면 다 회복되십니다. 한 달째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하시던 분들도 다 좋아지셔서 돌아오세요. 두 번째, 두통이에요. 신경이 느슨해 있는 걸 팽팽하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가끔씩 찌릿찌릿 신경이 재생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두 달, 길면 3달이면 그냥 다 좋아지세요. 제일 오래가는 불편함이 뭐냐면요, 내 살 같지 않은 거예요. 박리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만졌을 때 내 살 같지 않고 남의 살 같다라는 느낌이 적은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사실은 불편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시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마가 굉장히 넓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보통 8cm 정도를 봐요. 8cm 이상의 이마 길이를 가지신 분들에서는 이마 거상의 효과가 떨어지세요. 왜냐? 멀리서 잡아당겨봤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8cm 이상이면서 눈썹을 올려야 되는, 즉 이마 주름을 피려는 목적이 아니라 눈썹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경우라면 이마 거상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대신 어떤 걸 권해드리냐? 이마 축소를 하면서 거상을 같이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면 이마도 조금 짧아지시고 헤어라인도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젊어 보이고 비율이 맞는 얼굴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전에 두개골 쪽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다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드물게 뇌종양이나 안쪽에 피가 차서 수술을 하신 분들, 교통사고로 이쪽 부분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마 거상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엔도타인 이마 거상보다는 효과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엘라스틱 붐으로 부분적으로 포인트만 올려주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마 거상 생각하셨을 때 비싸요? 무서워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오래 가면서 큰 붓기도 빨리 빠지는 이런 이마 거상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반드시 이마 거상을 받을 거예요. 그만큼 좋은 수술이거든요. 너무 겁내지만 마시고 꼭 한번 이마 거상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